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때문에 이 땅 어딘가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사용 후 핵연료나 핵 폐기물들을 처리할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모두들 내가 사는 곳만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지 안다영 기자가 원전 선진국의 현장을 다니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꼭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홍보하는 민간단체의 운동이 한창입니다. 오는 9일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에 효력은 없다고 경고했지만 민간단체들은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를 봤잖아요. 원전 폭발. 그러면서 이 지역의 어떤 안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자연 훼손에 대한 거,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이 청정 이 삼척을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인구가 딱 52% 나갔습니다. 이게 30년, 80년도 하고 지금 비교하면 그것이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 다 나간 겁니다. 원자력이 들어오면은 강원도에서는 최고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국지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논란의 시작은 신규 원전 유치 지역으로 선정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전 유치 당시 삼척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96%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 동의율이 엉터리라고 주장하며 주민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을 요구해왔습니다. 96.9%의 서명부를 자발적이라고 보는 사람 여기 삼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통반장들이 동원돼가지고 강제적으로 서명받고 서명을 얼마나 받는지 하고 어떻게 96.9%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당시 지식경제부와 한수원, 청와대 등 모두 5곳에 제출됐다는 주민 동의 서명부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척 원전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부지입니다. 그러나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주민투표가 이뤄지는 등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삼천 원전 계획도 기로에 놓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3기. 정부는 앞으로 삼척 원전을 포함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즉 타고 남은 핵연료봉은 해마다 750톤가량. 모두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지만 당장 10년 뒤인 2024년 영광 원전을 시작으로 25년 월성, 28년엔 고리와 울진 원전의 저장소가 포화 시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은 대책 없이 지금 핵발전소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는 사용 해결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그런 상황의 발전소 부지 안에다가.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겨우 10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부지부터 처리 방식까지 모든 논의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240km 떨어진 에우라요키시. 세계 최초로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이 들어설 곳입니다. 처분장 부지 인근의 터널을 따라 5km를 들어가면 심도 450m의 거대한 지하 동굴이 나타납니다. 폐기물 지하 처분을 위한 연구시설입니다. 실제 핵 폐기물이 저장되는 영구 처분장과 똑같이 설계돼 10년째 안전성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We have more than 30 years of research already behind us on safety of the geological waste disposal. Everything has to be proven also for the regulator before we can go on really constructing and operating the repository.
이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초 영구 처분장 건설에 착수합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부터는 9,000톤가량의 핵폐기물이 영구적으로 묻히게 됩니다. 지질조사를 시작으로 부지 선정과 안전성 연구까지 약 40년에 걸친 철저한 계획이 세계 첫 영구 처분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특히 의사 결정 과정마다 지역 주민에게 거부권을 주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조성한 건 성공의 핵심 요인입니다. Building trust takes a long time. It means that you are open. All our decisions are open to the public. And only very small part is security related, which cannot be open.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사막지대. 우리나라의 부산 크기만한 이 광활한 부지에 핵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각종 기술을 연구하는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 소금광산이나 점토의 폐기물 용기를 영구 보관했을 때 어떤 상호 화학작용을 하는지 등의 지질 연구는 기본. 저장 용기가 화재에도 견딜 수 있게 하고 또 운반 과정에서 일어날 어떠한 사고에도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rocess of that transportation, you go by many people, many homes, many businesses, many cities. And so you involve a lot more people, and that's why we're spending so much attention on the transportation of waste. 지난 2009년 네바다주에 추진하던 영구 처분장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이후 미국은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Our goal is to provide the best technical information, an objective technical informa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we have, and at that point in time they use it in whichever, to make whatever decisions they need to make. So it's strictly technical work. 미국 정부는 2025년 사용 후 해결료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2048년에는 영구 처분 시설을 가동한다는 장기 계획을 수립한 상태. 약 1km를 들어가니 화강 안반에 지하 동굴이 나옵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핵폐기물 지하 처분 연구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지상에서 12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실제 처분장과 비슷한 500m 깊이의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험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시설 규모는 물론이고 90년대에 이미 실증 연구에 들어간 선진국에 비해 시기도 20년이나 뒤처진 상황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120m의 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처분장 환경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와 그걸 가지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빠르다. 핵폐기물 처분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우리 연구 예산은 한 해 126억 원. 연간 1,881억 원에 쏟아붓는 미국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누적 핵폐기물의 양이 6배 정도 많다 해도 적은 규모입니다. 지난달 23일 경북 경주에서 올 들어 가장 큰 규모 3.5의 내륙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에서 지난달에만 두 번째 지진입니다. 방에서 있으니까 문이 약간 흔들리고 몸이 좌우로 흔들리고 그런 현상을 느꼈습니다. 진앙지는 월성 원전에서 11km, 경주 방패장에서는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가뜩이나 방패장 건설을 반대하며 농성까지 벌이던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다른 원전에 비해 갖고 지진이 발생률이 12배 많다는 둥 이렇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죠. 더욱이 지진 발생 시점은 방패장 부지에 활성 단층이 있다.
다시 말해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된 직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08년 내놓은 경주 방패장 부지에 대한 안전성 심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방패장 주변에 있는 단층이 비활성 단층이라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활성 단층을 의미한다고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면 활성 단층이면 방패장 준공을 못한다. 천장 천문식도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우리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 검증을 하자. 그러나 방패장을 관리하는 원자력환경공단은 문제가 된 단층이 활성 단층이 아니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경주 방패장 부지에는 국내 원자력계에서 정한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활성 단층이 전혀 없습니다. 내진 설계는 규모 6.5의 지진이 방패장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해서 그렇게 대비해서 설계를 했고요. 원자력안전위도 문제의 단층이 활성 단층이라는 가정하에 안전성을 평가했다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는 사이 정작 방패장 안전에 직결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실을 직접 확인시키거나 설명하는 작업은 없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관리가 문자 들어온 게 답니다. 문자 들어온 게. 왜냐하면 정말 그 무슨 설명회라도 하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또 여론이 형성되고 하니까 그걸 피하는 거죠. 신규 원전 부지 3척, 그리고 방패장과 노후 원전 문제로 뜨거운 경주. 난관에 봉착한 우리 원전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투명한 절차를 통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점, 또 안전성을 담보로 한 주민과의 소통 부재가 지금의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그 여파로 길어야 10년밖에 남지 않은 사용 후 해결료의 처리 문제 해결은 산 넘어 산이 됐습니다. 지금 중저준위 방패장도 지금 이 단층 관계 때문에 문제가 이만큼 많고 이 적지가 아니다 하는 게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강행을 하는데 고준위 폐기물이는 이곳은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40-50년 앞서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를 국가 장기 계획으로 세운 미국과 핀란드. 그동안 한국의 공무원과 원전 전문가들은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가장 어려운 작업을 외면해왔습니다. 국가의 핵심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이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풀지 못한 핵폐기물 연구초분장이란 숙제를 처음으로 해결한 핀란드 정부는 신뢰를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조언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취재 8K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